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담한 만남 박일국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시간은 상대적인 것이어서 누구에겐가는 좀 빠르게 가고 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더디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제 옆에 오산의 안민석 국회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9월이고 올해 벌써 다 갔나 벌써 가을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은 좀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으세요? 올해 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예. 1월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이제 추석이 다가왔고요. 그동안 몇 달 동안 뭐 했는지 또 반성도 많이 되고. 또 바쁘시면 또 시간이 빨리 가시는 거 아닐까요? 바쁜 거는 누구나 다 바쁘죠. 예. 그러나 이제 얼만큼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항상 아쉽고 반성도 많이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중간에 의원님 SNS 활동사항 같은 거, 뭐 사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뭘 제일 먼저 떠올릴까? 저희 제작진도 생각해 보니까 역시 국정농단, 최순실, 정유라 이런 단어들이 장시호. 장시호도 떠오르고 그럴 것 같은데 은닉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오셨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공권력이 밝힌 건 하나도 없고요. 제가 이제 수차례 독일을 다니면서 정보와 자료들을 관계기관에 넘겨주었는데요. 저는 공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세청과 검찰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환수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아쉽게도 아무런 성과가 없고요. 이 돈들은 다 국민들의 이 세금이고 땀과 눈물이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빼돌린 해외의 은닉재산을 조사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했고요. 그 특별법은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발자국도 못 나고 있겠지만은 이 뿌리를 찾을 의사가 있으면은 이 불의한 시대를 끝낼 의사가 있으면은 이 특별법 통과에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최근에 보니까 정유라 그 입시 비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도화선이 됐었는데요. 체육계를 좀 개혁해 보겠다. 체육 개혁을 좀 주장하고 계신다는데 뭐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는 건가요? 간단해요. 두 가지인데요. 심석희 선수 미투 이후에 어떤 엘리트 체육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국민적인 요구가 있었고 메달 가치 중심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중시하는 그런 체육 패러다임으로 바꾸라는 국민들의 흐름이 지금 형성됐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수억 건과 또 선수들의 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행을 저지른 지도자들은 재판 결과에 상관없이 영구히 선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영구히 퇴출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고 그것이 상임위 통과가 됐고요. 이제 더 크게는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수들의 인권윤리 센터를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거 역시도 통과가 이제 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체육이 국민 건강에 방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스포츠 클럽을 동네마다 다 만들어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스포츠 클럽을 찾아가게 되면은 시설과 지도자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게 하는 선진국형의 생활체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이나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엘리트 선수들이 육성되는 그런 선진국형의 그런 이제 시스템이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법과 제도를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지금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그 위원회의 성격도 그렇고 의원님 예전부터 보면은 문화재 환수하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탈 문화재 해외로 네. 나가 있는 우리의 소중한 약탈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18만 점이 지금 해외로 18만 나가 있어요. 점이요? 약탈 문화재 공식적으로 확인된 예, 것만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문화재 한 점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빼앗긴 약탈당한 우리 민족의 홍과 정신과 을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뭐 사진을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문정왕후 어본데요. 예. 미국 라크마 박물관에 워낙에 종묘에 있던 거예요. 예.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 17년 6월에 방미하셨을 때 귀국길에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이제 그 환수 작업을 한 5년 정도 걸쳐서 그러니까 처음에 돌려달라고 이야기한 지 5년 만에 그렇죠. 오게 된 뭐 거다 이게 지나는 말씀이시죠. 과정입니다. 또 다른 사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무슨 이게 이제 그림, 속초 불화? 설악산의 신흥사에 있었던 불화입니다. 불화인데 그 불교에 따르면은 이 가치 또 미술적 아름다움 수준이 전 세계에서 뭐 내놓으라 할 정도의 아주 가치 있는 국보급의 이 불화인데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 책장만큼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뭐 일본이나 이게 이런 데 있나요? LA 미국 LA LA 요? 라크마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게 신흥사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냈고 박물관 측을 이제 설득을 해서 올해 안으로 이게 이제 돌아올 그렇습니까? 것입니다. 이 종은 여기는 지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중국 대련 대련의 여순 박물관입니다. 이 종이 원래 있던 데가 금강산 장안사입니다. 금강산 장안사에 있던 종이 1906년 만주국을 일제가 만들면서 그때도 뭐 우리 민족의 혼, 금강산에 있던 아주 귀한 이 종, 민족의 혼을 가지고 간 거, 종을 가지고 그를 넘어서요. 그래서 이제 만주국에 이 종을 갖다 놓은 것이죠. 이거는 이제 시진핑 주석 정도가 동의를 해줘야지 반환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의 9분 능선을 넘었고요. 희망컨대 이 종 역시도 3.1운동 100주년 되는 올해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또 한번 이거는 다른 거는 이제 환수 문화재는 아니고요. 이거는 훈민정음 간송본, 불탄 간송본인데요.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은 이제 국보 70%로 지정이 돼 있고요. 간송본이 있고 상주본이 있고요. 학회에 의하면은 간송본보다 이 상주본이 더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 주석이 달려 있어요. 여기 보이네요. 이게 이제 주석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이제 그 배모씨라는 한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는데요. 15년도에 불이 나서 이것이 이제 태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세계 인류 문화 유산인데요. 이것이 보관을 제대로 못한 탓에 15년 이제 화재로 지금 불이 탔고. 그래도 다행히 지난 7월 11일 날 대법원에서 이게 이제 소유권이 국가냐 백기시권냐 법정 분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국가 소유다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이걸 소장하고 있는 배모 씨가 이걸 감춰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이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장에게 이제는 법과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요청을 하고 있고 상주본이 국가로 무사히 반환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국회 안에 문화새끼를이라는 것을 뭐 조성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던데 문화새끼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원회 그 이제 복도가 굉장히 넓어요. 거의 한 뭐 100m 가까이 되는데요. 그 복도 한 100m 정도가 이제 전시장. 때로는 이제 음악회도 연주하고요. 그러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때쯤에는 이제 오산 이제 아이들이 통기타 배우지 않습니까? 통기타 연주가 있었고요. 남북 미술 교류전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또 10월 9일 한글날 맞이해 가지고 세종대왕 관련된 그런 또 전시가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처음이에요. 예. 처음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국정농단 그 시절에 예. 전쟁터였어요. 그렇죠. 여야가 중심이었죠. 죽기 예. 살기로 싸우던 전쟁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상임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은 한때 한 시절 예. 대한민국 해방 이후 최고의 전쟁터였지만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고 여야 함께 이곳을 품격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냅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문화색강이라는 이름으로 그 상임위 복도 공간이 예. 그렇게 지금 변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 SNS 독립운동가 이야기는 안 합니까? 예. 그럼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꼭 알아야 될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렇게 위대한 분이 있었나 최재형 최재형이라는 분인데요. 예. 만주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연해주가 제일 처음에 예. 본거지였어요. 예, 예. 그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가 최재형이라는 선생이고요.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연해주 가서 아주 갑부가 되었는데 예. 자기의 번 전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서 다 썼죠.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의 건총을 이분이 사 주신 그런 거예요. 겁니까? 그리고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뒤에서 지원한 분이고요. 지금 이제 봉오동 전투가 요즘 예, 예. 아주 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전설적인 분이죠. 그렇죠. 예. 홍범도 장군하고 연해주에서 권업회라는 예. 무장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예. 이 홍범도 장군을 지원을 했고요. 봉오동 전투 보면은 거기에 등장하는 최신식 그 무기들이 예, 예. 최재형 선생이 구입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스리스크에 예, 예. 여기에 최재형 연해주죠. 선생이 마지막으로 사셨고 예. 이 집에서 체포당하셨거든요. 체포당한 2, 3일 후에 총살로 돌아가시는데요. 예, 예. 그 집 마당에 이 이제 비석을 이번에 세웠죠. 보름 전에요. 예, 그래서 이 위대한 한 독립운동가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데 미흡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보내는 한 정치인으로서 저는 대단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의원님 SNS 네. 그 활동상 같은 걸 한번 좀 살펴볼 시간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편지인 것 같네요. 저게 의원님한테 보낸 것 같네요. 저게 예. 제가 이제 백혈병 소아암 아이들을 예. 돕는 그런 뭐 봉사 활동을 했고 예. 뭐 하다 보니까 제가 회장을 한 6년 동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이들이 오랫동안 투병하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국의 한 20개 대학의 총장님들에게 요청을 드려서 그 아이들이 이제 특례로 대학을 입학을 해서 대학을 예, 예. 졸업할 때는 일반 아이들하고 똑같은 건강한 사회인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래 저기 우리 아이 학생 청년도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건강해진 몸을 가지고 예. 미국을 동서횡단 자전거 일주를 지금 시작을 했다. 보이는 그걸 저한테 그림이, 자랑하는 사진과 함께 보내는 모양이군요. 자랑하는 그건데 정말 대단하네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약산 선생 비석인가요? 예, 김약산. 예, 예. 김약산. 김원봉 이제 선생이죠. 김원봉 예. 선생이 의열단 활동을 하면서 그다음에 1926년에 황포군관학교에 입교를 하고 거기에 이제 교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에게 알려지기로는 황포군관학교 입교할 때 가명을 썼는데 그 가명이 약산 선생께서요. 네, 최림이다. 실질적으로 최림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천 명 그 비석에 새긴 이름 중에서 돌아설리는 순간 김약산 이름이 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 최림이란 가명을 쓴 거는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김약산 이 이름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김약산은 중국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또 약산이기도 하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의열단에 네. 대한 재평가를 100년 만에
또 재조명 전문가들과 받는 함께 분이시고요, 위해서 요즘에. 이제 네. 국회에서 제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사진입니다. 이강인 최근에 선수. 예, 네네. 최근에 유명해진 네. 그 월드컵 청소년 월드컵 대회 폴란드에서 결승전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회나 정부에서 누가 좀 와서 예. 우리 어린 젊은 선수들 좀 격려해줬으면 좋겠다. 예, 예. 이제 그렇게 해서 국회는 제가 상임위원장이니까 예. 제가 갔죠. 아. 가서 저건 돌아오는 공항에서 예, 예. 찍은 사진인데 아. 이강인 선수는 겸손하고요. 예. 좀 장난기도 있고 저는 운동선수가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예. 실력보다도 인성이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는 아주 정말 탐날만큼 아주 인성이 떡잎부터 아주 벌써 보니까 선하고 착하더라고요. 네, 아주 대성하겠다. 앞으로 대성할 겁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저 선수는. 자, 그다음 사진 좀 보겠습니다. 자, 저 사진은요. 누구십니까? 저 안경 아, 쓰시고. 우리 저 의원님이신가요? 커피 들고 있는 저자는 저고요. 네. 저게 아침 시간인데요. 네. 저날이 오산에 이제 우리 민주당 예. 권리당원 예, 예. 배가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목표를 훨씬 초과를 해가지고 1,000명 정도를 더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초과 달성을 했군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모 직원이 이 컵라면 먹으면서 축하해요 그러더라고요. 컵라면 먹는데 컵라면 지금 먹고서 저건 뭐가요? 제가 이제 예. 그래 이제 권리당원 모으느라고 수고했다고 예. 감사의 표시로 제가 커피를 예, 커피군요. 예, 제가 예. 서빙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사진이죠. 예. 자, 밑에 댓글이 어떻게 달리는지 보겠습니다. 혹사를 당하고 싶다. 안경 쓰니 달라비. 제가 아까 저게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컵라면 말고 만난 걸 좀 사주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예, 만난 거 제가 돈 모아서 예. 사주겠습니다. 네. 뭐 삼각김밥 하나 더 드리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여러 사진들을 봤는데요. 보니까는 SNS를 하시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시다는 것 같아요. 종류별로라고 해야 될까요? 뭐 개인사 따로, 뭐 아니면 좀 정책적인 내용은 따로. 그러니까 SNS별로 좀 이렇게 뭔가 종류를 나눠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쓰세요, SNS?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국민 전체 5천만 국민 전체하고 소통을 제가 직접 하는 거는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SNS로 소통을 하는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SNS는 저비용의 소통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 거의 들이지 않고 국민들과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 가지고 뭐 청년들의 이야기도 듣고 이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SNS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고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요즘 제가 뜸한 게 저는 이제 요즘 면을 안 먹으려고 하는데 탄수화물을 좀 줄이려고 자꾸 인스타그램에서 요즘은 왜 칼국수 안 올려요? 국수 종류를 그동안 많이 올리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면민석이라고 그렇게 인스타그램에서 별명이 붙을 만큼 제가 한때는 거기 욕을 쫓아가다 보니까 몸무게가 불고요. 컨디션이 안 좋아져 가지고 인스타그램은 요즘 절제하는 편이고요. 대신에 이제 동호인 커뮤니티 그쪽 들어가면은 뭐 다양한 또 이야기들 또 소통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돈이 안 드는 저비용의 정치를 저는 추구를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의 수단으로 SNS를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 뭐 앞으로도 또 소통을 하기 위한 SNS를 열심히 하면은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지역 얘기도 앞서서 이제 소통 방법으로 지역 얘기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오산에서 아마 관심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초로 개방 도서관 이게 어떤 건가요? 저는 평소에 저의 지론이 도서관은 누워서 책 편하게. 보는 곳이 된다. 잠자러 가는 곳이 된다. 놀러 가는 곳이 된다. 친구들 만나러 가는 곳이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전처럼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 도서관이 아니라 도서관은 독서실이 아니거든요. 책을 만나러 가는 곳이에요. 친구들과 부모와 함께. 그래서 이제 그런 컨셉의 개방형 도서관을 이번에 전국 최초로 오산의 고현초등학교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이
열심히 협력을 해줘서 예. 아주 특이한 컨셉의 도서관이 만들어졌는데요.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예. 주민들도 좋아하는 이런 개방형 도서관을 예. 저는 이제 오산에 원하는 학교에 예. 모두 지어줄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초선 때부터 저희 모토 중에 하나가 예. 걸어서 5분 거리에 도서관과 수영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저의 고민과 나름의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이번에 이제 개방형 도서관 고윤초등학교가 이번에 완성이 되었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의원님 뭐 지역 이야기도 좋고 아니면은 뭐 국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좋고 이것만은 좀 짚고 가고 싶다. 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시면 어떤 게 좀. 제가 자료들을 쭉 뒤지면서 이게 이제 그 4년 전에 예. 제가 이제 사선 출마한 이제 홍보물이에요. 예. 홍보물에 이제 공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개 예. 큰 공약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예. 거의 뭐 98% 정도는 다 이제 완성을 해서요. 예.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이제 분당선을 오산으로 연장하는 게 가장 큰데요. 예. 이것은 이제 사전 공약은 아니었지만은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직접 좀 요청을 해서 오산서 기차 타고 강남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분당선을 연장하는 공약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챙기는 일이 가장 큰 일이고요. 오산 톨게이트 딱 앞 지나자마자 고가도로가 있잖아요. 이게 근처에 교통체증도 유발하고 그다음에 톨게이트 딱 지나자마자 도시가 딱 보여야 되는 한눈에 펼쳐져야 되는데 고가 도로가 막혀 있어가지고 도시가 답답하고 막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초선 때부터 이걸 꼭 철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주 다행히 LH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그 고가 철거하고 그 구간을 지화한다는 결정을 해서 저와 오산 시민들의 오랜 이제 수건이 이제 해결되었죠.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소통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죠. 그동안 미뤄왔던 지인들과 만나서 여름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털어내는 것도 가을을 보내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대담한 만남은 또 다른 만남을 준비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